5월 달에 쓴 글 하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시인은 아닌데 시처럼 제가 써봤어요. 이거 제가 펴내는 책인데, 자, 제목이 5월에, 이게 제목입니다. 앞서간 거기 6월에게 묻습니다. 그곳 소식 좀 전해주세요. 여기 5월이 이토록 좋은데 놔두고 건너가도 좋은지.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워 별 미련 없다 생각했는데 떠나고 보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두고 온 4월 말입니다. 계속 가도 되겠지요? 하긴 여태 그랬지만요. 그래도 앞쪽은 늘 조심스럽더군요. 두고 떠날 때 이러저러 남은 것 있고 그런 일 여러 번이다 보니 이젠 걸음이 옛날처럼 씩씩하지 않네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때요? 거기 6월 살만 한가요? 여기 5월은 좋아요. 예. 이럴 때 박수 안 치면 양심 없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 생각하면서 제가 쓴 이 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읽어드렸는데, 오늘 쓴 주제하고 연관시키면 제가 쓴 5월의 이 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월에 서서 올해 4월은 미웠어요. 아주 얄밉고 우리 지나갔으니까 욕 한번 할까요? 그 녀석 되게 변덕스럽고 하여튼 눈도 내렸어요. 눈뿐이에요. 하여튼 참 우리 욕이나 한번 콱 해주고. 4월. 근데 이제 5월에 서서 지나간 4월 그놈 되게 까탈스러웠다. 근데 5월은 그래도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6월로 건너가기 전에 5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묻는 거죠. 6월에 거기 괜찮아요? 먼저 앞에 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5월은 지금 아주 좋은데 뭐 건너가도 되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묻는다는 거는 듣는다는 거를 전제합니다. 그죠? 안 들을 거면 뭘 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묻는다. 제대로 잘 묻는다. 그거는 듣는다 하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에서 제일 탁월한 교육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묻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은 잘 묻지 않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또 굉장히 부러워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잘 물어요. 굉장히 질문을 잘해요. 뭐 대학원 세미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애들이 이제 독일에서 유치원 다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제가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가도 굉장히 잘 물어요. 선생님 하고서 뭘 묻고, 그리고 뭐 묻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또는 이 질문해서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맞아.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잘 묻습니다. 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저도 농담했지만 애가 뭘 물으면 너희는 몰라도 돼. 애들은 몰라도 돼. 또는 제가 아까 한 건 농담이에요. 크면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면 다 알아가 아니라 뭐 크면 다 알지. 근데 지금 애들 때 그거를 알고 애들 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애들의 뇌가 자극을 받아서 이게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교육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거를 아는 거,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그 히라베 철학자가 사람들을 가르친 교육 방법이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번역이 우리나라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산파라는 게 뭐 요즘은 다 산부인과 나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 출산하지만, 옛날은 아이 출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가 집에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출산할 때 말하자면 도와주는 전문가, 그 산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물으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오늘 MC분들 아주 노란 거, 빨간 거 아주 기가 막혀요. 가운데는 좀 우중충하지만. 근데 남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자 MC 두 분이 너무 참 화사하고 좋습니다. 노란색이고 빨간색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우리 아름다운 두 아가씨 보지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MC 두 분이 참 멋진 색깔 입으셨죠? 이렇게 하면 노란색, 빨간색 눈으로 지금 보고 알잖아요. 하지만 의문문으로 질문하면 사람의 정신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계속 질문했대요. 그 사람들이 대답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교육 시스템일수록 그 교육 시스템에서 유치원생이든 초중 고등학생이든 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고 고급 교육 시스템일수록 선생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먼저 정리해야 그다음에 이제 듣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우리 아까 MC분들이 사실은 제 얘기를 중요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애들하고 어른의 아주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점은 역시 뭐니 해도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별별 게 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아이가 셋인데 제 아이는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생 때일 거예요. 제 지금 기억에. 큰 아이는 1학년인가? 근데 큰 아이 둘째 연년생이고 둘째 셋째는 햇수로는 2년 차이 나지만 만 2년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연년생이지요. 그런데 큰 아이가 아마 1학년 정도 됐을까? 아니면 셋 다 유치원생인가? 그럴 때인데 한 번은 독일의 보훔시 거기서 제가 살았고 또 그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한번 갔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애들도 올라가는데 애들이 어른보다 빨리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른이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영감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거 못 봤죠? 애들이 빨리 가요. 왜 빨리 갈까요? 호기심 때문에. 묻는 본능 때문에. 그런데 집사람이랑 저랑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스톱했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나?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속도가 늦으니까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망가졌나?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애 셋 중에서 몇째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걔네들도 지금은 다 커가지고 20대 후반 돼가지고 걔네들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있어요. 셋 중에 특별히 더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그 녀석이 먼저 위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지점에 거기 이렇게 보니까 무슨 파란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버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버튼은 눌러봐야 되죠. 그래서 꼭 눌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비상 멈춤 버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자 그러면 자동차 타면 자동차에 그게 이제 담뱃불 붙이는 용도죠. 주로 다른 용도로도 써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꾹 누르면 그게 열 받아가지고 툭 튀어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담배 태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붙이잖아요. 저희의 셋 중에서 또 하나가 몇째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걔네들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아까 걔인가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건 공적인 방송이니까. 그거를 눌렀어요. 눌렀다가 이게 톡 튀어나오니까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빨갛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금방 뜨겁지 뭐. 그래가지고 걔가 아주 손가락 하나에 손 여기 하나에 지문이 이렇게 물론 꽉 누르지는 않고 딱 대면 뜨거우니까 이게 호기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 호기심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과가 떨어졌는데 사과에 떨어지지 그럼 사과가 올라가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묻는데 그 사람만은 물었단 말이에요. 왜 떨어질까?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야 임마 사과가 떨어지지 그럼 사과가 올라가냐? 근데 그 사람은 진지했어요. 왜 떨어질까? 사과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왜 꼭 밑으로 내려야만 됐을까? 이러다가 그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니 그러잖아요. 자, 물어야 삽니다. 질문해야 행복해집니다. 질문이 미래를 엽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자,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은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때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질문만 읽어드리고 제가 그 표현 자체에서 끈을 가지고 제 얘기를 이어갈 거니까 자 들어보세요.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예, 끝입니다. 간단하지요?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뭐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생활하고 또 뭐 이러는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물어봐라. 근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들을 마음이 없이 물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날 유치원에서 비행기를 접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접어가지고 유치원에서 비행기도 날리고 아주 신났어요. 집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보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우울해지고 뭐 짜증도 내고 그러다가 엄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엄마가 접어줄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종이를 주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접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접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접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가 참견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 엄마가 비행기 많이 접어봤어. 엄마가 비행기 접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보기엔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잘 접어.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엄마가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아주 놓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야 삽니다. 질문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삶은요,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그런 집과도 같아요.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집 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이나 서 있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안 열어줘.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서 있는데 집사람이 밖에 나가려고 이렇게 문 열었단 말이에요. 제가 삐졌어요. 당신 나이 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내가 왔는데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드려야 알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저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나 몰라주지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사실은 별로 그러지 않죠. 적극적으로 나 사랑해? 또는 내 생일 언제야? 근데 자기 생일 언제인데 그거 안 챙겨줬다고 막 삐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두드려야 됩니다. 삶은 표현해야 됩니다. 삶은 물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짝이 있다니까요.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은 차리는 것은 먹기 위해서 차리잖아요. 안 차리려면 안 먹으려면 모터로 차려요. 그죠? 내가 남에게 질문한다 하는 얘기는 들을 자세가 돼 있어서 질문해야 그래야 그 질문이 유익인 거죠. 제가 아까 2600년 전에 쓰인 이 구약의 중요한 전통을 담은 이 어느 예언자의 글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묻고 싶으냐? 얼마든지 물어라.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나는 수도 없이 얘기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지는 모든 감각 가운데 예를 들어 본다, 냄새 맡는다, 또 뭐 듣는다 또는 촉각이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감각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 생명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그 감각 기관이 청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교할 때 그러잖아요. 태교할 때 좋은 음악, 뭐 모차르트 음악 들려주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얘기한다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 찬송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 기도해 주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부부지간에 싸우는 얘기 듣고 그냥 막 하이 소프라로 그냥 꽉 째지는 얘기 듣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태교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또는 과일 먹어도 이쁜 거 먹고 마음 곱게 가지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 제일 먼저 생긴대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의학적으로 뇌사다,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죽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뒤까지도 청각이 작동하기도 한대요. 제가 의학적인 정확한 지식, 그런 것도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역사 쪽을 전공한 사람인데 세계 모든 문화권에 가면 장례 문화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 가운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뒤에 3일 또는 일주일, 저 티벳 같은 데는 14일 동안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셔놓고 그 사람한테 읽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저 저승을 가는데 편하게 잘 여행하도록 14일 동안이나 그걸 읽어줘요. 그거를 사자의 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책, 이제 그렇게 읽어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이 제일 오래도록 남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의 다 중환자실이고 다 그런데 근데 옆에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에이 틀렸어. 아이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험하게 가네. 나중에 깨어나면 어떡할 거야. 말 조심해야 돼요. 청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사람의 성장에서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근원적인 그런 교육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묻는 거 얘기했지요. 근데 묻는 거는 듣는 거보다 조금 뒤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태아, 영아, 이제 세상에 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아다. 그러면 물으려면은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애들이 듣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외국어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귀가 뚫리면 그러면 입도 나중에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귀가 청각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괜찮은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청각 기능이 상실되면 그러면 이 말하는 기능이 아주 급속하게 약해지고 나중에는 말을 못한다 그러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대화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는 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골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골프에서 세계 정상에 선 박세리 선수나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어디에 가서 한 20분 정도 골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골퍼들은 또 골프 지망생들은 20분 동안 그 사람 얘기에 정신없이 귀를 기울일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의 강수진 씨,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국제기아대체 거기에서 행사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는데 강수진 씨가 왔어요. 강수진 씨가 와서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경청하는지 몰라요. 그지요? 성공한 사람 얘기는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주변에 질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질문은 내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들으려는 입장 정리를 끝내고 나서 질문해야
그래야 그 질문이 유익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삶은 외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은 외길이에요. 그 외길이 뭐냐? 삶은 물어야 살아요. 그리고 들어야 삽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마치면서 길은 하나다. 제가 또 쓴 글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잘 살려면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또는 질문하면서 진지하게 들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 삶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 길은 나 그 길 가기 싫다. 나는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잘 살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겸허하게 질문하고 들어야 잘 살아요. 그래서 제목 길은 하나다. 외길을 보았는가? 다른 길 없는 그 길 말고는 어떤 길도 없는 외길을 보았는가? 모든 게 거기를 지난다. 사람도 짐승도 기쁨도 슬픔도 원한도 사랑도 타락도 회복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그 길목에서 기다리라. 사랑하는 이 일 없는가? 그 길목에서 기다리라. 용서받을 기회 놓쳤는가? 그 외길로 가라. 예, 고맙습니다.